네, 우리 투자하시는 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마 이제는 용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달이었죠. 7월 26일이었습니다. 7월 26일에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을, 개발 구상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용산은 굉장히 좀 큰 아픔이 있고 또 개발 계획이 장기간 보류를 하고 또 무산이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산이 완전히 탈바꿈을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시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 계획을 실현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한번 예전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 이 조감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뭐 모르시는 분들도 이건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2000년대 중반 그때 나왔던 조감도인데요. 이때 이제 뭐 한 31조 사업비 투입해가지고 낳는다. 당군 이래 최대 도심개발 사업이다 해가지고 막 요란 진짜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때 뭐 부지 면적만 일단 50만 제곱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진행이 되다가 그때도 이제 부동산 굉장히 상승기였지 않습니까? 상승기에 이렇게 추진이 되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008년에 사업이 지연되다가 2013년에 사업이 청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청산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각종 뭐 소송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2018년, 2020년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용산이 진짜 그야말로 꿈에 부풀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때 당시에 투자하셨던 분들 굉장히 가슴이 아파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또 가지고 보유를 하고 부동산은 끝까지 입지라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용산의 가격들 보면 다들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언제 제일 처음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요.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바로 우리 4차 국토종합계획이죠. 2020년까지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99년도에 이 종합계획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종합계획안에 보면 처음에 큰 우리 국토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가장 큰 상위 계획이거든요. 이 상위 계획에 4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계 도시로서 국제적 중추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들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인데요. 그 서울에 보시면 이 서울에 용산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산이 하나의 도시 기본 계획에 잡혀 있는 내용이 아니고 가장 큰 상위 계획에 이 용산이라는 하나의 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가. 이런 구가 이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는 없어요. 없고 이 용산이 최초로 그리고 최후로 마지막으로 용산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만큼 용산의 이 모든 이목이 국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발되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용산이 중요하냐? 우리 2030 도시기본계획 보면 전부 다 이제 다 아시죠? 요 내용들을 보시면 이 3개의 도심이 있고 7개의 부도심이 있는데 3개의 도심 중에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용산이더라. 그만큼 용산이 입지가 가장 좋더라.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고밀, 고층, 상업 업무시설 이런 거 국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고차 업무시설을 넣겠다라고 2030 기본계획에도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어떻게든 이걸 만들겠다. 가장 도시 계획의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에다 이렇게 넣어놨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이었죠. 그때 당시에 5월 6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 게 용산 이 노른자의 땅에 주택을 임대주택이었죠. 그때 당시에 발표할 때 한 8,000원을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세계 최대의 도시인 서울에 가장 노른자 부위에 개발 계획이 이렇게 발표되기 전에 먼저 주택부터 이렇게 임대로 다 넣는 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또 주택 수요가 왜 굉장히 강하고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제 지난달에 서울시에서 용산정비창을 미래 신중심지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 겁니다. 이제 진짜 용산에 주목을 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물론 이 내용들을 미리 예상하고 계셨던 분들 많습니다. 예상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이제 용산에 다 투자를 많이 하시는 상태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 계획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계획은 조만간 사라질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가 가져가야 될 사업의 가장 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도 용산을 바라봐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구상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날, 그날 조감도가 나왔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고층 마츠노죠. 고층 타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급으로 용산에다가 개발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의 경쟁력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은 이 보고서가 나오는 그 보고서에 그대로 제가 제 생각만 이렇게 가면서 넣는 게 아니고 이 보고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시켜 드려야지 정확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걸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보면 여기다가 이제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이 정비창 일대에다가 초고층 마츠누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는 다 넓은 공원, 녹지를 펼치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구상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각종 기반 시설들을 넣겠다는 내용이고, 특히나 이것을 위해서 초고층으로 만들려면 우리 법정 상한 용적률이라고 있어요. 용도 우리 뭐 아시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뭐 용도 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해서 다 용적률에 상한 뭐 최고 높이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0% 용적률 1500%를 초과해서는 우리가 현행 법상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도심을 완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구역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애를 넣어가지고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보십시오.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이란 말입니다. 이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이니까 서울시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현재 용적률 최대 15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완화를 시켜가지고 뭐 2000%, 3000%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도시개발 계획을 만들 때 이 내용을 아마 넣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용적률을 자랑하는 그런 주거 업무 시설 단지가 들어온다. 용산에 국제 업무지구가 그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었듯이 뉴욕의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3,300%까지 용적률을 완화를 시켰고요. 평균 용적률 자체를 1,800% 이상을 해놨다고 했으니까 아마 요 정도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시를 드러났으니까 이 예시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국제 업무 지구를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각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서울시 보도자료에 들어가셔가지고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운을 받아보시오. 다운을 받아보시고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용산은 어떤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에 맞게 용산이 아주 국제적인 하나의 자치구가 국제적인 도시의 자치구로 거듭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용산에다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용산에 주목을 할 때 특히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용산은 굉장히 뛰어난 입지입니다. 그 안에서도 또 입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입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재개발이 가장 중심입니다. 국제 업무지구가 생기면 그 주변의 일대가 다 바뀔 건데 그 중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타구역 대비 지금 현재 용산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 지정된 곳 외에는 조금 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렴한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한번 꼭 잘 임장을 가셔가지고 발품을 파셔가지고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유의를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구역도를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이 구역도 외에 아직 구역이 안 정해져 있는 지역들을 노후도를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우리 꼭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번 받고 투자하시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